당신이 꿈을 시각화하라. 생생하게 꿈꾸고 글로 적으면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된다. 1937년의 일이다. 천재적인 상상력으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에드거 알렌 포우는 이렇게 말했다. 현실과 공상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광기에 사로잡혀 아서 고든 빔의 이야기라는 소설을 집필하였다. 소설 내용은 이렇다. 배가 조난을 당하여 4명의 선원이 제비뽑기로 살해당한 뒤 인육을 먹는다. 살해당한 이는 리처드 파커다. 그로부터 47년 후 1884년 영국에서 실제로 난파하던 배에서 제비뽑기로 선원 하나가 살해되고 3명이 살해된 선원이 고기를 먹었다. 그 이름도 리처드 파커다. 극작가 아서로우는 1885년 조난당한 배 캐롤라인 호의 유일한 생존자 로버트 골딩 이야기를 다룬 소설 캐롤라인 호라는 작품을 썼다. 실제로 얼마 뒤 캐롤라인 호라는 이름을 가진 배가 조난당했다. 그 당시 유일한 생존자 이름은 로버트 골딩. 이 또한 우연이라고 들리기에는 그 무언가 있지 않을까? 작가 모건 로버트스는 1898년 타이탄 호의 침몰 혹은 부질없음이라는 소설을 발표했다. 인류의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배가 침몰한다는 내용이다. 그로부터 14년 후 1912년 진짜 타이타닉 호가 북대서양에서 빙산을 만나 침몰하였다. 놀랍게도 소설 속의 타이타닉 호와 실제 타이타닉 호의 침몰한 해당 월, 승객, 승무원수, 구명 보트의 수, 전체 길이와 배수량, 빙산 충돌 당시 속력 등이 완전히 일치하였다. 위 작품들의 공통점은 작가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현실 세계와 상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래의 어떤 것을 생생하게 꿈꾼 뒤 글로 적었다는 점이다. 그것이 실제 현실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졌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고대 소수의 전수자를 통해서 비밀스럽게 내려오는 무엇이든지 생생하게 꿈꾸고 글로 적으면 이루어진다라는 가르침을 작가가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R=VD 리얼라이제이션 비비드 드림이다. 마법의 주문이다. 인류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합격자와 낙방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 부자와 거지. 이것들을 나누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노력이 결정적인 요인일까? 아니다. 답은 바로 꿈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꿈이다. 바로 누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 긍정적인 생각을 시각화하여 꿈을 꾸냐가 핵심이다. 전화기 발명자 벨이 있다. 벨은 전화기를 발명하기 이전 15년 전 독일 물리학자 라이스가 발명한 전화기를 가지고 15년 동안 고민하였다. 라이스가 발명한 전화기는 말소리는 전달되지 않고 휘파람 소리만 전달될 뿐이었다. 15년 동안 연구한 결과 벨은 드디어 원인을 찾았다. 라이스의 전화기는 전극을 제어하는 작은 나사 하나가 1000분의 1 인치로 빗나가 있었던 것이다. 벨은 나사를 제대로 맞추니 사람 목소리가 제대로 뚜렷하게 전달이 되었다. 전화기 발명자 벨은 농화학교 선생님 출신이다. 왜 독일의 과학자 라이스는 실패하고 나는 성공할 수 있었나? 바로 무의식적인 사고의 힘이다. 즉 시각화의 힘이다. 20세기 성공한 여인 중에 하나인 미국의 에스티 로더는 젊은 시절 부자 동네 어느 미용실에 들렀다가 어느 한 부잣집 마나님한테 모욕을 당했다. 어머나 브라우스 좀 봐. 너무너무 이쁘고 우아해요. 도대체 어디서 사신 거예요? 하고 물었다가 부잣집 마나님 말 자네가 알아서 뭘 하라게. 어차피 자네 같은 가난뱅이는 평생 손도 대지 못할 텐데 라는 핀잔을 들었다. 에스티 로더는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울면서 미용실을 뛰쳐나왔다. 그래도 그녀는 자존심만은 대단해서 이렇게 생각했다. 앞으로는 죽어도 누구도 내게 가난하다는 말을 못하게 만들 거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거듭 자기 자신에게 맹세했다. 단순히 일해서 성공한다는 것도 아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마음의 힘, 즉 내면의 힘이 필요하다. 가만히 있어도 성공이 저절로 굴러들어오게 만드는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것을 운이라고 부른다. 에스티 로더 또한 이 사실을 알았다. 그 후 에스티 로더는
사업으로 성공하여 4조 원대의 자산가가 되었다. 드디어 세계적인 화장품 에스티로더의 사장이 된 것이다. 그의 자서전에서 성공을 끌어들이는 에너지를 갖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꿈을 시각화하세요. 만일 당신이 마음의 눈으로 이미 성공한 회사, 이미 성사된 거래, 이미 달성된 이윤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미 성공한 모습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리는 습관은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에스티로더 회장님 왈. 나는 백화점에 입점하기 전부터 에스티로더사의 화장품이 대형 백화점에서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달성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곤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백화점에 들어갈 때마다 수천 번씩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의 그림은 진짜로 현실이 되곤 하였습니다. 성공을 시각화하면 그 이미지는 반드시 현실이 된다. 이 놀라운 원리는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계, 운동계, 투자계의 모든 성공한 이들은 각 부분이 탑들은 대부분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 벨, 무의식적인 사고의 힘, 에스티로더, 시각화의 힘, R=VD 이다. 리얼라이제이션, 비비드 드림. 실현은 생생한 꿈이다. 평범한 사람은 성공을 하려면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성공의 제1요소라고 여긴다. 미국의 호텔왕 홀라드 힐튼 자서전에는 호텔왕인 나와 평범한 호텔 직원과의 차이는 오직 하나, 성공을 상상하는 능력 외에는 없다라고 입버릇처럼 읊조리고 다녔다. R=VD. 스티븐 스필버거는 12살 때부터 이 공식을 실천했다. 친구 왈. 스티븐 스필버거는 12살 때 자신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해서 상을 타고 관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광경을 너무도 생생하게 꿈꾸고 있었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스티븐 스필버거의 평생 소망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1989년 스티븐 스필버거 감독이 한 인터뷰에서 나는 12살 때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단순히 소망한 게 아니라 나는 내 꿈을 분명하게 그렸다. 그리고 꿈을 꾸고 그것을 시각화했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 감독이 되었다. 9년 동안 영화관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던 스필버거. 백수 시절 어느 날 스필버거는 멋진 양복을 빌려 입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정문을 무사하게 통과한 후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여기저기 배회하다 빈 사무실을 하나 발견한다. 전화기와 전화번호도 받았다. 사무실에 간판도 걸었다. 스티븐 스필버거 감독 사무실에는 허무맹랑한 간판을 달고 2년 동안 할 일 없이 사무실을 출퇴근하였다. 세계적인 감독들이 일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리는 꿈은 과거에 자기 혼자만이 상상해서 그렸던 꿈과는 차원이 달렸다. 그것은 꿈과 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영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티븐 스필버거 감독이 사무실을 나와 해변 산책하는 중에 우연히 어느 한 남자와 얘기하게 되었다. 그 남자 또한 스티븐 스필버거 감독만큼 영화광이었다. 서로가 통해서인지 둘은 서로 스스럼없이 자기들의 처지와 현재의 고민들을 흉금없이 털어놓았다. 그러자 상대방인 그 남자가 말했다. 당신이 열정에 반했다. 내가 영화 제작 비용을 대겠다. 그러니 마음껏 영화를 찍어보아라. 라고 말이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갑부였다. 이때 탄생한 영화가 엠브린이다. 이 영화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작이 되었다. 1955년 어느 선상 파티, 그리스 성박한 오나시스는 벤츠의 F1 경주팀 준우승 선상 파티 축하회에서 어느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나시스 왈. 마치 물 위의 기름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 위에 항상 떠 있어야 된다. 즉 오나시스나 스티븐 스필버거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을 걸고 생각의 초점을 꿈의 영상에 맞추어 나왔다. 맹물 같은 생각밖에는 할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사고 습관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물 위에 뜬 기름처럼 높은 수준의 사고 습관을 가져라. 세상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는 R=VD 공식을 철저히 실천하라.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 피카소와 반 고흐. 피카소는 아버지가 후원하여 4살 때부터 빈틈없이 미술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빈센트 반 고흐.
27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다. 피카소는 알리꼬르 VD라는 공식을 이용하여 항상 나는 그림으로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나는 미술사에 한 획을 긋는 화가가 될 것이다. 나는 갑부로 살다가 갑부로 죽을 것이다. 피카소가 평생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렸던 그림은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반면 빈센트 반 고흐는 마음속으로 세상에서 쓸쓸하게 살다가 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가난과 병과 고통을 받으며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그런 모습을 그렸던 것이다. 빈센트 반 고흐는 평소에도 남에게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나는 돈과는 인연이 없어. 불행은 나를 절대로 떠날 것 같지가 않아. 이런 말을 동생인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종종 발견됐다. 전 세계 25개의 호텔을 사서 세운 콘네드 힐튼, 호텔 벨보에서 출발했다. 10대 후반에 수준 높은 알리꼬르 VD를 실천했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호텔 사진을 구해 머리맡에 놓고 매일 미래의 호텔이 주인이 된 것처럼 강렬하게 상상했다. 단순히 미래의 꿈만 꾼 게 아니고 현실과 꿈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생생한 꿈을 꾸었다. 그것도 하루에 수십 차례씩 온몸의 기력이 쇠진할 정도로 꿈을 꾸었다. 15년 뒤 1949년 10월 콘라드 힐튼의 꿈이 실현되었다. 콘라드 힐튼은 사람들이 종종 성공 비결을 물어올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다. 흔히 사람들은 재능과 노력과 열정이 성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성공을 불러들이는 것은 생생하게 꿈꾸는 능력이다. 내가 호텔 벨보이 시절을 할 때 내 주위에는 똑같은 처지의 벨보이들이 엄청 많이 있었다. 호텔을 경영하는 재능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고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온 힘을 다해서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그렸던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었다.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꿈꾸는 능력이다. 수많은 성공한 자를 인터뷰한 어느 교수는 그들에게 알리꼬르 VD를 아느냐고 물었다. 리얼라이제이션, 비비드 드림. 그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대답은 하나같이 똑같았다. 나는 알리꼬르 VD 마니아입니다. 감사합니다.